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몸에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요즘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토마토 애호가들이 참 많아졌지요. 게다가 2002년 미국 타임지에서 토마토를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하면서부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상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물며 토마토 효능을 밝혀 식용으로 쓰기 전까지는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붉은색이라는 이유로 악마의 사과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식품보다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물며 토마토가 붉어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이 나올 정도로 토마토는 좋은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섭취한다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듯이 토마토 경우도 잘못 먹거나 체질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토마토 애호가는 토마토가 몸에 좋고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토마토를 즐겨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마시고 또 후식으로도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또 설탕을 뿌려 먹으면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는 먹을 때마다 철저하게 설탕을 넣지 않고 가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은 후 속쓰림이 심해지자 병원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한 결과 토마토 과다 섭취가 속쓰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듣고서 토마토 섭취량을 줄이고 나서야 속쓰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지만 영상 제작자는 평소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토마토 역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드문 성분인 비타민 H와 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해그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 구연산이라든가 사과산이라든가 주석산, 호박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하고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칼륨이라든가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알칼리성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식품이지요. 하지만 토마토도 역시 사람들의 체질이나 섭취 방법에 따라 많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토마토를 드시면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토마토 효율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마토를 드시면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토마토를 드시면 해로운 사람은 위장장애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토마토를 드시면 왜 해로운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마토에는 산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이 공복에 드시면 더욱 안 좋습니다. 위염 등 위장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토마토에 함유된
융해성 수렴 성분과 팩틴이 유산과 결합했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해가 잘 안 되는 덩어리로 변해 위장의 내부 압력을 높여 위장 통증과 소화 불량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마토 탄닌산 성분이 위장 산도를 높여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영상 제작자가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토마토를 빨갛게 익을 정도로 후숙시키거나 열을 가해 조리에 섭취하면 이러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를 드시면 해로운 사람은 수족 냉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몸이 평소 차가워 복통이나 설사가 잦은 사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토마토는 오일류처럼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은 딸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참외, 배, 바나나 등과 같은 과일이나 채소입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드실 때는 몸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만 평소에 몸이 차거나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몸이 차가워 복통이 있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드시더라도 과다 섭취는 삼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를 드시면 해로운 사람은 통풍이나 결석이 있는 사람도 토마토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통풍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을 맞아도 아플 정도라고 하여 통풍이라고 불렸다고 하잖아요. 영상 제작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통풍이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영상 제작자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전문가들은 통풍은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 중 하나인 요산이 관절에 침착하면서 발생하는 병으로 요산은 퓨린 성분이 대사하면서 만들어진 후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쇠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돼지고기나 정어리, 조개류와 같은 퓨린이 높은 해산물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토마토의 경우는 그 자체에는 퓨린 성분이 낮지만 섭취 시에 혈청, 요산염 수치를 높인다는 실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토마토를 먹는다고 통풍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통풍 증세가 있다면 토마토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토마토에는 옥살산과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자는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량을 줄이거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토마토를 드시면 해로운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20위 안에 드는 식품 중 하나가 토마토라는 사실 아십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토마토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토마토에도 구강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를 드신 후 목과 입안이 따갑거나 혀가 아프고 목이나 입가에 붉은 반점이 돋아난다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이라면 토마토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유아에게 토마토를 먹일 경우
유심히 관찰하여 이런 현상이 있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불면증이 있는 분은 자기 전에 토마토를 드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토마토는 비타민 C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라이코펜 등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산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산성이 강한 토마토를 잠자기 전에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속이 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거나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최소한 잠자기 전 3, 4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요리할 때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할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서 중금속을 섭취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 점을 꼭 잊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가공된 토마토 주스나 통조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공된 토마토 주스나 통조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마토를 설탕이나 전분으로 끓여 농축시키거나 깡통에 가공하게 되면 산성 성분이 짙어져서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가공된 토마토 주스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 담석이 생기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당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은 토마토 주스는 되도록 가공이 되지 않은 싱싱한 날것으로 갈아 드시는 것이 좋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를 생으로 갈아 섭취하는 주스는 음식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가공된 토마토 주스나 통조림을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드시면 왜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토마토를 드시면 해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인의 경우도 토마토 섭취 시에 다음과 같은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덜 익은 토마토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덜 익어서 푸른색을 띠는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독성이 매우 강해서 농업용 살충제로도 사용될 만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죠? 만약에 토마토 파란 부분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구토라든가 복통이라든가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환각 증상을 보여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푸른색을 띠는 토마토는 절대 드시지 말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흠집 난 토마토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흠집이 난 토마토에는 세균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흠집 난 토마토는 600만 마리가 넘는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흠집이 난 토마토를 드실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도려내거나 깨끗이 씻은 후 드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마토 효율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몸에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영상 제작자는 우선 토마토는
붉게 익은 것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는 빨개질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폐암 등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히거나 기름에 버무리면 흡수가 잘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기름과 함께 익힌 토마토를 먹으면 생 토마토를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을 약 30% 이상 섭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흡수율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주위에서 보면 흔히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분이 많은데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되도록이면 올리브 오일 등과 함께 익혀 드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마토가 맛있다고 하여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 하루 필요 섭취량은 15에서 30mg 정도이거든요. 그 이상 섭취하셔도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울토마토의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약 20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토마토를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을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마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몸에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